눈에 볕는 게 없어? 나 진급 예정인 거 몰라? 너 영창 갈 준비해라. 나 야, 마 중령, 내가 헌병대장이면 다야?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사리분별도 못하나? 장군 진급 심사를 코앞에 두고 병사들의 처절한 비명 소리를 장난이라며 진뭉개버린 박승일 연대장의 오만한 윽박지름. 하지만 김포의 미친 개라 불리는 마동철 중령의 눈빛이 살벌하게 빛나는 순간 놈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숙하던 사단 지휘관 회의장에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지고 완전 무장한 헌병 특수임 무대의 검은 군화발이 단상을 점령합니다.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연대장의 손목에 채워진 건 그토록 원하던 별이 아니라 차가운 은팔찌였습니다. 오늘의 정의구현 그 짜릿한 전율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 대령의 거침없는 사이다 같은 행운을 여러분께 쏘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제2사단 예하부대의 위병소 앞은 살을 애는 듯한 강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해가 떨어지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위병소의 투광등만이 섬처럼 떠 있었다. 오늘 첫 정기 휴가를 나가는 이병 이진수는 위병소 옆 대기실이 아닌 흡연장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휴가 출발 신고는 이미 마쳤다. 위병 조장이 나가라고 손짓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발을 떼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땀으로 눅눅해진 휴가증이 쥐어 있었다. 후, 후. 이진수는 과호흡이 온 사람처럼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집으로 간다는 설렘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지옥의 문턱에서 망설이는 죄수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생활관을 나서기 직전 선임인 오정훈 병장이 자신의 귀를 잘근잘근 씹으며 뱉었던 말이 맴돌고 있었다. 진수야. 나가서 입 뻥긋하면 알지. 내 여동생 인스타 아이디 우리 소대 애들이 다 알고 있다. 복귀하는 날 내가 가져올 건 맥심 잡지가 아니라 내 목숨줄이어야 할 거야. 알겠냐, 찐빠 새끼야?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문질렀다. 비비크림을 두껍게 발랐지만 그 아래 욱신거리는 통증은 가려지지 않았다. 그때 위병소 쪽으로 검은색 코란도 스포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헌병대 순찰 차량이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전투화 끈을 단단히 쭉 매고 허리에는 권총을 찬 사내가 내렸다. 해병대 제2사단 헌병대장 마동철 중령이었다. 마 중령은 해병대 내에서도 김포의 미친개 혹은 식인상어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타협을 모르는 성격 탓에 진급은 늦었지만 수사 능력 하나만큼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필승, 헌병대장님. 위병소 근무자들이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마 중령은 대충 손을 들어 답례하고는 매의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흡연장 구석,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이진수에게 꽂혔다. 거기 너. 마 중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쇳소리가 섞여 있어 묘한 위압감을 주었다. 이진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병, 진, 수. 마 중령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가로등 불빛이 마 중령의 얼굴에 비스듬히 떨어지며 깊은 음영을 만들었다. 그는 이진수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휴가 출발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가고 쥐새끼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어? 버스 끊겼어? 아닙니다.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려? 마 중령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20년 군 생활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놈의 눈은 휴가 나가는 병사의 눈이 아니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이었다. 마 중령은 장갑 낀 손을 뻗어 이진수의 턱을 거칠게 낚아채 위로 들어 올렸다. 이진수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가로등 불빛 아래 화장품으로 떡칠된 이진수의 얼굴이 드러났다. 왼쪽 눈가는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딱지가 앉았다가 다시 터진 듯 피가 맺혀 있었다. 마 중령은 엄지로 이진수의 광대뼈를 꾹 눌렀다. 이진수가 뒤로 물러서며 고통스러워했다. 이병 이진수.
얼굴 꼬라지가 왜 이래? 누구랑 한판 떴나? 아, 아닙니다. 작업 중에 자재운반하다가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0.5초도 안 되어 튀어나온 대답. 훈련된 거짓말이었다. 마 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계단에서 굴러? 해병대 계단은 뭐 사람을 골라서 패냐? 광대뼈랑 입술만 정확하게 조지게. 마 중령은 이진수의 멱살을 잡고 위병소 밝은 곳으로 끌고 왔다. 야, 똑바로 말해. 이거 타박상 아니야. 주먹이나 군화발 아니면 워커 같은 걸로 찍힌 자국이다. 맞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이 새끼가 진짜. 마 중령은 이진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너 지금 이 상태로 집에 가면 내 부모님 억장이 무너진다. 그거야말로 불효야. 내 눈은 못 속인다. 선임이 팼냐? 어떤 개새끼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이진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오정훈 병장의 얼굴과 부모님의 얼굴이 교차했다. 입을 여는 순간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마 중령은 이진수의 눈에서 깊은 절망을 읽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다. 영혼까지 유린당한 놈이다. 마 중령은 혀를 차며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상황실. 여기 위병소다. 당직차 보내. 태워갈 놈이 하나 있다. 네. 저 버스 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이진수가 발버둥 쳤지만 마 중령의 악력은 쇠사슬 같았다. 닥쳐. 너 오늘 휴가 취소야. 대신 나랑 면담 좀 하자. 내가 아주 맛있는 커피 타줄 테니까. 마 중령은 위병소장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이 시간부로 위병소 CCTV 싹 다 백업해놔. 1초라도 삭제되면 내 놈이 옷 벗을 줄 알아. 필승. 알겠습니다. 헌병대 차량에 억지로 태워지는 이진수의 뒷모습을 보며 마 중령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 불꽃이 치솟으며 그의 살벌한 눈빛을 비췄다. 시발 냄새가 난다. 아주 구역질 나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해. 김포의 밤바람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마동철의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사단 헌병대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에는 낡은 형광등만이 웅웅거리고 있었다. 이진수는 스테인리스 책상 앞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마동철 중령은 종이컵에 믹스커피 2개를 털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이진수 앞에 탁 내려놓았다. 마셔. 독 안 탔다. 이진수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쥐었다. 온기가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마 중령은 맞은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이진수를 빤히 쳐다봤다. 이진수. 여긴 헌병대다. 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할애비가 와도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는 곳이야. 즉, 여기는 이 사단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성역이라는 뜻이다. 마 중령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선택해라. 나가서 개죽음 당할래? 아니면 여기서 다 털어놓고 그 새끼들 인생을 조져버릴래? 내가 약속하지. 내가 입 여는 순간 그 새끼들은 군복 벗겨서 사회로 내동댕이 쳐질 거다. 아니,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주마. 이진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보복당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 선임은 악마입니다. 악마? 웃기지 마라. 내 눈엔 그냥 겁쟁이 양아치 새끼일 뿐이야. 이름대. 누구야? 이진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긴 침묵 끝에 막힌 둑이 터지듯 그의 입이 열렸다. 81대대. 오중대. 오정훈 병장입니다. 마동철은 품에서 수첩을 꺼냈다. 오정훈. 계속해. 처음엔 그냥 기수 암기 못한다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샤워실에서 알몸으로 기수 열외라면서 세워두고 찬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치약을 먹였습니다. 딸기맛 치약을 짜주면서 이게 해병대 특식이다. 감사히 먹어라라고. 토하면 토한 걸 다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제 성기를 만지면서 반응이 없으면 고자가 된 거니 확인해 주겠다며 라이터 불을 들이댔습니다.
마 중령이 쥐고 있던 볼펜이 뚝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그의 얼굴이 귀신처럼 일그러졌다.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선 성고문이었다. 이것은 군대라는 폐쇄성을 이용한 명백한 범죄였다. 간부는 소대장이나 중대장은 몰랐나? 중대장님께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최민석 대위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진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최 대위님은 야 해병대가 보이스카우트냐? 그 정도 장난도 못 받아쳐? 오정훈이가 일은 잘하잖아. 내가 좀 빠릿빠릿하게 굴면 될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소원 수리 같은 거 긁으면 너희 소대 전체가 영창 가는 거야. 그럼 넌 진짜 왕따 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개새끼가 지휘관이라고. 마 중령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방조가 아니라 공범이었다. 더 있어? 가담한 놈들. 오정훈 병장 밑에 박성호 상병, 김철민 일병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을 때 망을 보던 건 제 동기였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도 당하니까. 마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첩에는 놈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살생부였다. 이진수. 이병 이진수. 너는 오늘부터 헌병대 보호실에서 지낸다. 밥도 여기서 먹고 잠도 여기서 자. 내 부모님께는 내가 직접 전화드린다. 특별 훈련 때문에 휴가가 연기됐다고 둘러댈 테니까 안심해. 마 중령은 이진수의 어깨를 꽉 쥐었다. 기억해라. 너는 피해자다. 병신이 아니야. 고개 들어.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부끄러워해야 할 건 그 짐승 새끼들이지. 이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른의 보호였다. 마 중령은 조사실을 나와 상황실로 직행했다. 그의 표정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다. 수사과장, 헌병 특경대 전원 집합시켜. 지금 당장. 수사과장 정대위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무장합니까? 완전 무장이다. 흑복 입고 3단봉 수갑 다 챙겨. 사냥 간다. 타깃은 어딥니까? 마 중령이 벽에 걸려있는 이사단 배치도를 노려보며 씹어뱉듯 말했다. 81대대 5중대. 쥐새끼들이 아주 소굴을 파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 오늘 밤 그 소굴을 불태워버린다. 새벽 03시. 강화도 북단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위치한 81대대 주둔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빗줄기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헌병대 스타렉스 차량 3대가 전조등을 끄고 부대 후문 근처 숲속에 은밀히 정차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고 헬멧을 쓴 헌병 특수임무대원 15명이 유령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맨 앞에는 전투복 차림에 헌병 완장을 찬 마동철 중령이 서 있었다. 비를 맞아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보다 더 형형했다. 목표는 5중대 이생활관. 오정훈, 박성호, 김철민. 동시 확보한다. 저항하면 봐주지 마. 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제압해. 알겠습니다. 헌병들의 낮은 복창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마 중령은 손짓으로 진입 신호를 보냈다. 헌병들이 소리 없이 5중대 막사로 접근했다. 당직 사관이 졸고 있는 행정반을 지나 복도를 점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다. 불침번을 서던 일병이 복도에 나타난 검은 무리를 보고 입을 떡 벌렸다. 누구십니까? 마 중령이 검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쉿. 조용히 해라. 너도 다치기 싫으면. 특경대원 한 명이 불침번을 제 앞에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마 중령은 이생활관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코를 고는 소리와 퀴퀴한 땀 냄새가 새어나왔다. 이곳이 바로 이진수가 매일 밤 겪었던 생지옥이었다. 마 중령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걷어찼다. 쾅! 기상! 전원 기상! 헌병대다.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생활관 불이 켜졌다. 특경대원들이 들이닥쳐 침상을 에워쌌다. 자고 있던 해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 일어났다. 뭐야? 전쟁 났어? 아 씨발 뭐야?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마 중령은 침상 끝자리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놈을 찾아냈다. 오정훈 병장이었다. 그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부스스한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십니까? 왜 남의 생활관에? 내가 오정훈이냐? 마 중령이 성큼성큼 다가가 오정훈의 멱살을 잡고 침상 아래로 내동댕이 쳤다. 아,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오정훈이 바닥을 구르며 소리쳤다. 알지. 후임병 조 빨개하고 치약 먹이는 변태 새끼. 내 놈 이름이 오정훈 맞잖아. 마 중령의 말에 오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병장 오정훈. 너를 군형법상 특수폭행, 가혹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명하고 싶으면 아가리 닥치고 조사실 가서 해. 체포? 증거 있습니까? 이거 모함입니다. 증거? 내 놈 관물대 뒤져보면 나오겠지. 얘들아 뒤져. 특경대원들이 오정훈의 관물대를 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동작 그만. 뭐하는 짓들이야. 생활관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오중대장 최민석 대위가 뛰어들어왔다. 속옷 차림에 활동복 상의만 걸친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어떤 새끼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중대를 쑤시고 다녀. 너희들 미쳤어? 여기 81대대야. 이사단 최정예 부대라고. 최 대위는 마 중령을 보고 멈칫했지만 이내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마동철 중령님, 이거 명백한 월권입니다. 연대장님께 보고는 하셨습니까? 새벽에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마 중령은 오정훈을 짓누르고 있던 발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대위를 바라봤다.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다. 최민석 대위. 말씀하십시오. 당장 병력 물리십시오. 자네 중대장 맞나? 부하가 4개월 동안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귀구멍에 공구리를 쳤나 아니면 알면서 즐긴 건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장난? 후임병 입에 치약자 넣고 성기 지지는 게 장난이야? 그럼 나도 너한테 장난 좀 쳐볼까? 너도 지금 여기서 바지 벗고 라이터 불맛 좀 볼래? 마 중령의 살벌한 일갈에 최 대위가 입을 다물었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최 대위에게 쏠렸다. 경고하는데 최 대위. 자네는 지금 내 수사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의 범인 도피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어. 군복 벗고 싶어서 환장한 게 아니면 저 구석에 처박혀서 입 다물고 있어. 마 중령은 최 대위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다시 오정훈을 내려다봤다. 수갑 채워. 그리고 박성호, 김철민도 싹 다 끌고 가. 아주 질질 끌고 가서 개망신을 줘라. 나. 이거 안 놔. 중대장님.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잖습니까? 오정훈이 끌려가며 최 대위를 향해 절규했다. 뭐? 시키는 대로 해? 마 중령의 귀에 그 말이 꽂혔다. 그는 끌려가는 오정훈을 잠시 멈추게 하고 최 대위에게 다가갔다. 들었지?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시키는 대로 했다네? 최 대위, 너 나랑 할 이야기가 아주 많겠는데? 최 대위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식은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마 중령은 헌병대 차량에 범죄자들을 짐짝처럼 싣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썩은 가지 하나를 쳐냈을 뿐 그 뿌리는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이사단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괴물 박승일 연대장이 도사리고 있었다.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철제 책상 위에는 수갑을 찬 오정훈 병장이 고개를 처박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생활관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는 이제 도살장에 끌려온 돼지처럼 씩씩거리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마동철 중령은 천천히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저 타들어갈 듯한 눈빛으로 오정훈을 응시할 뿐이었다. 야 오정훈. 묵비권 행사하냐? 뭐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 동기랑 후임들이 옆방에서 술술 불고 있거든.
걔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냐? 마 중령이 책상을 콱 내려쳤다. 오정훈이 흠칫 놀라 어깨를 들썩였다. 오정훈 병장이 다 시켰습니다. 저희는 안 하면 맞을까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주 노래를 부르더구먼. 넌 이제 독박 쓴 거야. 축하한다. 군 교도소 독박 예약이다. 거짓말입니다. 박성호 그 새끼가 더 즐겼습니다. 저는 그냥 뭐? 치약 먹인 게 그냥이야? 성기에 라이터 갖다 댄 게 그냥 장난이야? 마 중령이 오정훈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담배 냄새와 살기가 섞인 숨결이 오정훈의 얼굴에 닿았다. 너 아까 잡혀올 때 중대장한테 소리 질렀지?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누가 뭘 시켰는데? 오정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을 다물면 혼자 죽고 입을 열면 배신자가 된다. 딜레마였다. 마 중령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중대장 최민석 대위. 그 양반 지금 밖에서 변호사 부르고 난리 났다. 근데 그 변호사가 너 변호해 줄 것 같냐? 아니면 자기 살리려고 널 정신병자로 몰아갈 것 같냐? 마 중령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음성 하나를 들려주었다. 조사실 대기실에서 도청된 최 대위의 목소리였다. 아이씨 변호사님. 저 오정훈 새끼가 원래 좀 또라이 기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안 보이는 데서 저 지랄을 떤 겁니다. 저는 몰랐다니까요. 관리 소홀 책임은 지겠지만 저건 오정훈 개인의 일탈입니다. 녹음이 끝나자 오정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믿었던 지휘관의 배신. 억울함과 분노가 공포를 덮어버렸다. 에이, 씨발. 개새끼가. 들었지? 넌 그냥 꼴이야. 잘려나가는 꼴이. 오정훈이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다. 말하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최민석 대위가 시켰습니다. 똑바로 말해. 뭘 시켰어? 2달 전에 이진수가 마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최 대위가 그걸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오정훈. 너 분대장 달고 애들 관리 이따위로 할래? 요즘 애새끼들 기강이 빠져서 툭하면 찌르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밟아놔라. 소리 안 나게, 티 안 나게 정신 교육 좀 시켜. 연대장님 귀에 들어가면 너랑 나랑 둘 다 죽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밟아놔라? 네. 그러면서 자기 서랍에서 콘돔을 꺼내 던져줬습니다. 이거 씌우고 하면 흔적 안 남는다고. 낄낄거리면서. 마 중령의 눈이 싸늘하게 식었다. 이건 단순 방조가 아니라 교사범이었다. 그것도 악마 같은 방법까지 알려준 주범. 좋아. 아주 훌륭한 진술이야. 마 중령은 녹음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는 죄가 없어지진 않아. 하지만 적어도 혼자 죽진 않게 해주마. 마 중령은 곧바로 수사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민석 대위 긴급 체포해. 혐의는 가혹행위 교사 및 직권남용. 지금 당장 중대장실 압수수색해서 그 콘돔 박스 찾아내. 지문 감식 돌리면 빼박이다. 해병대 제2사단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박승일 대령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창밖으로 김포 평야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방 안은 블라인드가 내려져 어두컴컴했다. 박 대령 앞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최민석 대위가 있었다. 최 대위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연대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입단속 시키겠습니다. 오정훈 그 새끼가 미쳐서 날뛰는 건데 제가 어떻게든 막겠습니다. 제발 헌병대 좀 막아주십시오. 박 대령은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녹차 향이 방 안에 퍼졌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최 대위. 예. 필승. 너는 해병이 뭐라고 생각하나? 무적 해병. 상승 해병입니다. 아니. 해병은 의리다. 전우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의리. 근데 넌 지금 나한테 똥물을 튀기고 있어. 내 장군 진급 심사가 다음 달인 거 알지? 박 대령이 몸을 일으켜 최 대위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신고 있던 전투화 발로 최 대위의 명치를 걷어찼다.
최 대위가 뒤로 나뒹굴었다. 박 대령은 쓰러진 최 대위의 머리를 밟았다. 이 멍청한 새끼야. 애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헌병대가 내 앞마당까지 들어오게 해. 마동철 그 미친 개가 냄새 맡고 달려들잖아. 죄송합니다. 컥. 들어라. 넌 끝났다. 옷 벗어. 최 대위의 눈이 커졌다. 연대장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연대장님이 저번에 그러셨잖습니까? 사고 안 나게 덮는 것도 능력이다. 시끄러운 놈들은 밟아서라도 입 다물게 해라라고 직접 지시하셨잖습니까? 박 대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는 신용을 하더니 손가락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최 대위의 이마에 갖다 댔다. 증거 있나?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과잉 충성하다가 사고 친 거지. 안 그래? 박 대령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헌병대지. 여기 내 방에 범죄자 하나 있다. 와서 데려가. 최 대위는 절망했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삶아먹는 꼴이었다. 박승일.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최 대위가 발악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문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들이 들이닥쳐 그를 제압했다. 끌고 가. 박 대령은 손을 휘휘 저었다. 최 대위가 질질 끌려나가며 저주를 퍼부었다. 두고 봐라. 나 혼자 안 죽어. 내가 상납받은 거 다 불어버릴 거야.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왔다. 박 대령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 대위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다. 상납.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판사. 나야 박승일. 오랜만이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대 중대장 녀석 영장 실질 심사가 곧 올라갈 텐데. 응. 기각 좀 시켜줘. 증거 불충분이나 도주 우려 없으므로. 내가 밥 한번 거하게 살게. 응, 부탁해. 전화를 끄는 박 대령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지만 권력은 법보다 위에 있었다. 마동철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사법 시스템을 쥐고 있는 건 자신이었다. 마동철. 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마동철 중령은 분노로 책상을 엎어버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바닥에 흩날렸다. 영장 기각? 판사가 돌았나?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기각을 해? 수사과장 정 대위가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단 법무참모실에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강압 수사 의혹이 있다면서. 게다가 최민석 대위가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박승일 이 능구렁이 같은 새끼. 마 중령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뻔한 수작이었다. 시간을 끌어서 여론을 잠재우고 뒤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려는 작전. 군 사법 체계가 계급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더러운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이진수는 피해자 상태는 어때? 많이 불안해합니다. 가해자들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도니까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군의관 붙여서 24시간 감시 중입니다. 마 중령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진다. 놈들은 법이라는 미로 속으로 숨어버릴 것이다. 미로를 부수려면 망치가 필요했다. 정대위. 예, 대장님. 공식적인 수사로는 안 되겠다. 박승일이 법무 라인을 꽉 잡고 있어. 우리가 영장을 100번 청구해도 저쪽에서 100번 기각할 거야. 그럼 우린 다른 길로 간다. 다른 길이라면? 언론? 아니, 그건 최후의 수단이야. 군의 치부를 까발리는 건 나도 원치 않아. 우리는 내부에서 터뜨린다. 박승일의 아킬레스건을 찾는다. 마 중령은 옷걸이에 걸린 정복을 집어들었다. 나 지금 사령부로 간다. 해병대 사령관님 직접 뵙고 단판 짓는다. 사령관님을요? 절차 무시하고 가시면 대장님도 징계감입니다. 징계? 까짓 거 옷 벗으면 그만이야. 근데 저 새끼들한테 지는 건 못 참아.
차 대기시켜. 마 중령이 사무실을 나서려던 찰나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누구야? 마 중령이 전화를 받았다. 헌병대장님이십니까? 잔뜩 쉰 목소리의 남자였다. 맞는데. 넌 누구냐? 최민석 대위입니다. 마 중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헌병대 유치장에 갇혀 있어야 할 놈이 어떻게 전화를? 너 어떻게 전화했어? 지금 면회실입니다.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대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박승일 연대장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최 대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죽이려 한다니? 방금 변호사가 쪽지를 주고 갔습니다. 모든 죄를 안고 가라. 안 그러면 내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이건 협박입니다. 저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박승일 연대장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이번 사건 은폐 지시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 중령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꼬리가 몸통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어디 있나 그 증거. 제 관사. 안방 화장대 밑바닥에 붙여놨습니다. 대장님, 저 영창 가도 좋습니다. 근데 박승일 그 새끼가 별 다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습니다. 제발 그 새끼 목 좀 따주십시오. 거래 성립이다. 넌 거기서 숨만 쉬고 있어. 내가 곧 갈 테니까. 전화를 끊은 마 중령은 정대위를 돌아봤다. 야, 차 돌려. 사령부가 아니라 최민석 관사로 간다. 예? 갑자기 무슨? 스모킹건을 찾았다. 아니, 핵폭탄을 찾았다. 박승일 목을 날려버릴 핵폭탄. 마 중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된다.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간부 숙소. 비는 그쳤지만 대지는 젖어 있었고 습한 안개가 건물 전체를 음산하게 감싸고 있었다. 새벽 4시 20분.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복도에 마동철 중령과 정대위 그리고 헌병 수사관 2명이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목표는 302호. 최민석 대위 방이다. 신속하게 확보하고 빠진다. 마 중령의 눈짓에 수사관이 마스터키를 꽂아 넣었다. 띠리릭 하는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엉망이었다. 최 대위가 긴급 체포되기 전 불안함에 뒤척인 흔적인지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소주병과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녔다. 호라비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안방 화장대 밑바닥이라고 했다. 뒤집어. 마 중령의 지시에 헌병들이 달려들어 무거운 원목 화장대를 들어 올렸다. 밑바닥을 손전등으로 비추자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손바닥만한 검은 물체가 보였다. 외장 하드와 낡은 수첩이었다. 찾았습니다. 정대위가 환호성을 지르며 테이프를 뜯어냈다. 마 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곳에는 이사단의 썩은 환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X월 X1. 박승일 연대장에게 현금 500만 원 전달. 진급 청탁 명목. X월 X1. 오정훈 병장 가혹행위건 보고. 연대장 지시 군의관 매수해서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서 조작해. 시끄러워지면 너 옷 벗는다. X월 X1. 사단 감찰 참모에게 룸살롱 접대. 200만 원 지출. 이건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이 사단 내에 거대한 카르텔 조직도였다. 그리고 외장 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박승일 연대장과 최 대위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쏟아져 나왔다. 박승일, 야, 그 이진수라는 놈 입 못 놀리게 해. 필요하면 헌병대에 있는 내 라인 통해서 정신병자로 몰아가. 최민석, 알겠습니다. 오정훈 시켜서 확실히 겁주겠습니다. 하. 이 미친 새끼들. 마 중령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상상 그 이상이었다. 박승일은 군인이 아니라 조폭 두목이나 다름없었다. 그때였다. 쿵, 쿵, 쿵. 누군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정복을 입은 사내 셋이 서 있었다. 연대 정보과장과 정보과 소속 하사관들이었다. 박승일의 사병이나 다름없는 놈들이 냄새를 맡고 온 것이다. 헌병대장님,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여십시오. 남의 연대 간부 숙소를 영장도 없이 뒤지는 건 불법입니다. 정보과장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다. 대장님 어떡합니까? 저것들 밀고 들어올 기세입니다. 정대위가 당황하며 물었다. 마 중령은 수첩과 외장하드를 자신의 품속 깊이 챙겨 넣고 가죽 장갑을 고쳐 꼈다. 어떡하긴. 뚫고 나가야지. 마 중령은 현관문 앞으로 걸어가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문을 걷어차 열어젖혔다. 쾅! 문 밖에 서 있던 정보과장이 흠칫 뒤로 물러섰다. 마 중령님? 정보과장. 새벽부터 남의 연애 편지 훔쳐보러 왔나? 눈빛이 탁하네. 그 손에 든 거 뭡니까? 내놓으십시오. 우리 연대 기밀문서 유출 의심으로 회수하겠습니다. 정보과장이 손을 뻗어 마 중령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마 중령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정보과장의 손목을 꺾고 반대 손으로 턱을 올려쳤다. 정보과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뒤에 서 있던 하사관들이 달려들려 하자 마 중령은 품에서 권총을 꺼내 하늘을 향해 겨눴다. 철컥. 움직이면 쏜다. 공포탄 아니다. 실탄이다. 복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마동철 중령의 눈은 농담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너희들 박승일이 시켜서 왔지? 가서 전해. 마동철이 핵폭탄 스위치 눌렀다고.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됐다고. 마 중령은 쓰러진 정보과장을 넘어 유유히 복도를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정대위와 수사관들이 급히 그를 따랐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헌병대 차량이 질주했다. 마 중령은 차창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다. 피냄새가 섞인 비릿한 바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오전 9시 해병대 제2사단 본청 대회의실. 매월 열리는 사단 주요 지휘관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사단장을 비롯해 참모장, 각 연대장, 직할대장 등 50여 명의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다. 공기는 엄숙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승일 대령은 맨 앞줄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선진 병영 문화 정착 및 사고 예방 우수 사례. 아이러니하게도 발표자는 박승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덮고 오히려 자신을 개혁의 아이콘으로 포장해 장군 진급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사단장님 그리고 전우 여러분. 우리 81대대는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구타 가혹행위도 발생하지 않은 클린 부대로서 박승일의 뻔뻔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사단장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벽에 부딪혔다. 굉음과 함께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정복을 입은 마동철 중령이 서 있었다. 뒤에는 무장한 헌병 10명이 도열해 있었다. 뭐야? 헌병대장. 지금 제정신이야? 참모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사단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박승일 대령은 마이크를 잡은 채 굳어버렸다. 마동철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그는 박승일 옆에 서서 놈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았다. 아,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십니까? 박중령, 당장 내려가지 못해. 이게 무슨 추태야. 사단장이 호통을 쳤다. 하지만 마 중령은 사단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단장님,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진짜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제목은 악마가 군복을 입으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 중령은 품에서 노트북을 꺼내 발표용 단자에 연결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박승일이 준비한 화려한 PPT 대신 피멍이 든 이진수 이병의 처참한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떴다. 회의실 곳곳에서 헙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 병사는 81대대 소속 이진수 이병입니다. 박승일 연대장이 사고 없는 부대라고 자랑하던 그곳에서 4개월 동안 치약을 먹고 성고문을 당하고 개처럼 기어다녔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조작입니다. 사단장님, 저놈 끌어내십시오. 박승일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함을 질렀다. 그는 마동철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 2명이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들어보시죠. 마중령이 엔터키를 눌렀다. 스피커에서 박승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야, 최대위. 군의관한테 돈 좀 찔러줘서 진단서 조작해. 이진수 그 새끼 정신병자로 몰아서 의병 제대시켜. 내 진급심사에 똥물 튀기면 너부터 죽여버린다. 적나라한 육성.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사단장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흑빛으로 변해갔다. 마중령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 그리고 뇌물 장부의 사본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장부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감찰참모와 인사참모의 이름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여기 계신 감찰참모님, 인사참모님. 박승일 대령한테 받은 룸살롱 접대비 200만 원, 맛은 좋으셨습니까? 지목된 참모들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박승일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장군이라는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 함정 수사야. 불법 도청이야. 증거 능력 없어. 박승일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마중령은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법정 가서 떠들어. 근데 그거 아냐? 내가 버린 최민석 대위가 이 증거 다 넘겼어.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지. 마중령은 사단장을 향해 경례했다. 사단장님. 헌병대장 중령 마동철. 연대장 대령 박승일을 군형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범인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사단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박승일의 얼굴에 뿌려버렸다. 촥! 저 쓰레기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관련된 놈들 싹 다 잡아들여. 한 놈도 남기지 마. 사단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체포해. 마중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헌병이 박승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박승일의 손목을 조였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무궁화 3개가 초라하게 흔들렸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차기 장군이야. 으악. 박승일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회의실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그 위풍당당하던 연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동철 중령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멍하니 보고 있는 지휘관들을 향해 일갈했다. 똑똑히 보십시오. 계급장이 깡패 면허증인 줄 아는 놈들의 말로가 어떤지. 이 사단에 더 이상 이런 쓰레기는 없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대한민국 건군 이래 유례없는 대형 스캔들이었다. 연대장, 참모, 중대장, 병사까지 줄줄이 엮인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승일, 최민석, 오정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오정훈은 넋이 나간 듯 허공만 응시했고 최민석은 계속해서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박승일은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검찰관을 노려보고 있었다. 피고인 박승일. 혐의를 인정합니까? 군판사의 질문에 박승일이 벌떡 일어났다. 인정 못합니다. 저는 부하들을 사랑으로 지휘했습니다. 이건 저를 음해하려는 헌병 때의 표적 수사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가상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때 증인석 문이 열리고 한 병사가 걸어 들어왔다. 이진수였다. 그는 더 이상 위병소 앞에서 떨던 겁쟁이가 아니었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복, 날카롭게 선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는 당당하게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피고인 박승일이 말하는 사랑의 지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찰관이 물었다. 이진수는 마이크를 잡고 박승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승일이 움찔하며 눈을 피했다. 사랑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다. 제가 치약을 먹고 토할 때, 제가 알몸으로 군가를 부를 때, 연대장님은 회식 자리에서 요즘 애들은 맷집이 약해서 문제야라며 웃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악마의 유희일 뿐입니다. 이진수는 방청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곳에는 그의 부모님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신발끈으로 목을 매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저를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대해준 단 한 사람, 마동철 헌병대장님 덕분에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서 당신들이 무너지는 꼴을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다. 박승일의 변호인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한 청년의 영혼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이진수의 마지막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어진 판결 선고. 주문. 피고인 박승일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민석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오정훈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쾅, 쾅, 쾅. 판사봉 소리가 법정을 갈랐다. 징역 7년. 현역 대령에게 내려진 형량치고는 이례적인 중형이었다. 게다가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연금 박탈. 박승일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말도 안 돼. 내가 징역이라니. 내가 장군이 될 사람인데. 박승일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듯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절규는 법정 문이 닫히며 영원히 차단되었다. 법정 밖 복도. 마동철 중령이 벽에 기대어 담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진수가 마 중령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대장님. 마 중령이 씩 웃었다. 고생했다. 말 잘하더라. 변호사 해도 되겠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진수는 마 중령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마 중령은 투박한 손으로 이진수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울지 마라. 해병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만 울겠습니다. 그래. 오늘만 울고 내일부터는 웃어라. 내 인생,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계절이 바뀌어 김포 평야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4월이 되었다. 잿빛이었던 갯벌에도 초록색 함초가 돋아나고 있었다. 해병대 제2사단 위병소 앞. 저녁 신고를 마친 마동철 대령 특진이 헌병대 건물 앞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 조사본부 광역수사단장으로 영전하게 된 것이다. 그의 짐은 단출했다. 낡은 더플백 하나와 사진 액자 하나. 떠나시는 겁니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상병 계급장을 단 이진수였다. 그는 이제 구중대의 분대장이 되어 있었다. 할 일 다 했으니 가야지. 더 큰 쓰레기들이 서울에 많다더라. 마 대령이 선글라스를 끼며 말했다. 섭섭합니다. 대장님 아니었으면 전. 야, 심파 찍지 마. 징그러워. 마 대령이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진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이진수 상병. 필승. 너 분대장 달았다며? 애들 괴롭히지 마라. 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란 말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대장님처럼 후임들을 지키는 헌병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역하면 경찰 시험 볼 겁니다. 오, 꿈이 야무진데? 그래, 넌 잘할 거다. 깡다구 하나는 인정하니까. 마 대령은 지프차에 올라탔다. 건강해라.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헌병대에서 만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 필승. 안녕히 가십시오. 이진수가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뒤로 헌병대원들과 81대대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떠나는 마 대령을 향해 경례했다. 필승! 우렁찬 경례 구호가 김포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진짜 군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 대령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위병소 앞 벚꽃이 눈처럼 휘날리고 있었다. 지난 겨울 썩은 내가 진동하던 그곳은 이제 꽃향기로 가득했다. 잘 있어라 청룡부대. 꽤 즐거운 사냥이었다. 마 대령은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차량은 강화대교를 건너 서울 방향으로 속도를 높였다. 붉은색 해병대 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였다. 정의가 승리한 땅 위로 비로소 따뜻하고 찬란한 봄이 오고 있었다.